17 시리즈 일반 모델을 사야 되는 이유, 애플에서 처음으로 일반 주연님 그러면 일반 모델 쓸 거예요? 아니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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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왜 추천한 거예요? 아니 좋아졌잖아요 많이. 에? 너무 똑같아서 재미없는 것 같아요. 에? 에?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아이폰 17 일반 모델 드디어 제가 리뷰를 끼려 왔습니다. 특히나 이번 17 일반 모델이 이전 시리즈 아이폰 일반 모델들보다 너무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장부터 그냥 이번에는 일반 모델 사셔라고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아직까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전 세대 프로에서 이번에 일반 모델로 넘어가도 되는지. 이게 항상 프로 모델만 쓰던 사람들은 일반으로 넘어가려고 하면은 약간 그 공포증 같은 게 좀 있거든요. 저도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저도 항상 프로파였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아이폰 17 일반 정말 프로 대신 사도 되는 걸까? 자세하게 짚어드릴게요. 렛츠고! 자, 일단 실물로 써봤을 때도 일반도 충분히 프로급으로 많이 올라왔다 싶었던 부분부터 짚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말차 색상 실물. 사실 이름이 말차가 아니라 세이지라는 색상명이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차색으로 불리고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딱 뜯어보자마자 진짜 약간 오묘한 그린 색상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존의 아이폰 시리즈들에서 보여줬던 그린 색상들이랑 확실히 또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재밌었는데, 말차라는 별명이 붙은 만큼 진짜로 이런 카메라 부분에 좀 어두운 색상 부분을 보시면은 그냥 초록색이라고 하기엔 약간의 카키색도 좀 섞여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맑은 그린 색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 차분한 가을에 어울리는 듯한 그런 그린 색상이었고, 무광 후면으로 나와서인지 훨씬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측면 프레임 부분도 이렇게 무광 컬러로 예쁘긴 진짜 예쁘죠? 제가 지난 16 일반 때는 이 핑크 색상이 너무 키치하고 예뻐가지고 핑크를 구입했었는데 이번 17 일반 색상들이 다 좀 약간 차분한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근데 사실 실물로 봤을 때 세이지도 예뻤지만 미스트 블루 그게 또 예쁘긴 하더라고요. 뭔가 파란색도 하늘색도 아닌 것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 데에서 주인공이 파란 니트 입고 거기서 이제 셀룰리안 블루라는 색상 이름이 나오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진짜 클래식하고 예쁜 블루거든요. 그래서 미스트 블루도 저는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색상 말고도 조금 더 디테일 살펴보자면 사실 외관은 전작하고 그렇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딱 열어봤을 때 베젤 두께가 엄청 얇아졌더라고요. 이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기에도 충분히 두께 차이가 체감이 되시겠지만 이게 실물로 보면은 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와, 그래서 17 일반 모델 보다가 16 일반 모델 보면은 베젤이 이렇게까지 두꺼웠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냥 폼 팩터는 많이 바뀌지 않았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의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게 좀 느껴지고 그 외에는 외관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포인트는 프로에서 일반으로 넘어가도 되느냐잖아요. 사실 14%, 13% 그리고 15%까지 쓰시던 분들이 이제 이번에 17 일반으로 넘어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실 타이밍일 것 같은데, 저는 진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14%에서 17 일반으로 넘어가는 거는 대찬성입니다. 무엇보다 무게가 훨씬 가벼워요. 14%가 진짜 역대급 가장 무거웠던 아이폰 프로 모델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206g이었거든요. 근데 일반으로 넘어오면 177g밖에 안 돼요. 거의 30g 정도 가벼워지는 건데, 들어보시면은 이제는 프로 모델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겠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면 주사율. 이 얘기가 좀 뻔해가지고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화면 주사율이 영원히 60Hz에 머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애플 유저들의 염원이었던 일반 모델 120Hz가 드디어 들어간 거죠. 거의 유일하게 120Hz를 지원하지 않고 있던 스마트폰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애플이 뭔가 마음이 급했나 보다. 혹시나 가변 주사율이 아니면은 실망할 뻔했지만 다행히 프로 모델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는 120Hz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용해보면서 화면 주사율을 일반에서 이 가벼운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확실히 일반 모델 유저의 입장에선 정말 큰 메리트로 느껴지고,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4%에서 17 일반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배터리 사용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동영상 재생 시간 기준으로 14%는 23시간이었는데
시간인데 17 일반이 30시간. 그래서 하루 정도는 정말 거뜬하게 뭐 쓸 수 있고 보조 배터리를 쓰거나 중간에 한번 충전을 해준다고 하면은 밤 늦게까지, 다음날 아침까지도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래도 성능을 일반 모델이 프로가 따라갈 수는 없잖아 라는 생각 때문에 여전히 프로 모델에 좀 미련이 남으시는 분들이 계실 듯 해서 제가 직접 여러 번의 테스트를 돌려봤는데요. 일단은 전작 일반하고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긱벤치 6에서 돌린 CPU 테스트는 당연히 더 높게 나왔고요. 사실 성능을 보는 이유는 길게 사용하면서 게이밍 용도로도 쓰면서 좀 무거운 앱들을 돌릴 때 성능 유지가 잘 되는지 이런 부분이 더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3D마크 테스트에서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를 두 기종에서 다 돌려봤는데요. 16 일반과 17 일반에서의 점수 차이가 최고점과 최저점 모두 거의 한 1000점 정도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17 일반의 평균적인 베스트 점수는 진짜 딱 맨 처음 받자마자 돌렸던 거 한 번 빼고는 다 5000점 초반대 아니면 4900점 후반대 이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저 점수도 3000점대가 다 나오고 있는데 특히 갑자기 되게 높게 나온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때는 최저 점수가 3800점이 나오면서 안정성이 74%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16 일반을 보시면은 3900, 4200, 4300 이런 식으로 거의 1000점가량 차이가 나고 최저 점수도 2300, 2100 이런 느낌으로 1000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성능이 많이 개선이 되기도 했고 프로 모델과의 차이를 보시면은 프로에서는 그래도 이제 5000 중반 후반대까지 나와주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성능의 차이가 진짜 급 차이가 심하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 사실 이 정도 점수를 보여준다면 일반 모델로도 충분히 뭐 게이밍 용도로도 즐기거나 무거운 앱을 돌리기에도 충분한 성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4%, 15%랑을 비교를 해도 17 일반이 더 성능이 잘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게나 뭐 합리적인 가격대나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모델인 거죠. 그리고 이번에 디스플레이에도 또 디테일한 장점들이 추가가 됐는데 디스플레이에 반사방지 처리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 반사방지에 관해서는 에어 모델 실사용 리뷰 때부터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냥 눈으로 이제 보면서 썼을 때는 체감이 되는 건가 아닌 건가 긴가민가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두 제품, 전작이랑 이번 제품을 이렇게 나란히 두고 보면은 차이가 확실히 나더라고요. 그리고 프로랑 일반이랑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했는데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요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게 디스플레이 스펙상으로는 프로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전 일반 모델들과 비교하면 프로급이다. 화면 밝기가 일단 너무 밝아졌고 뭐 반사방지부터 120Hz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프로 대신 사도 된다고 말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사실 이번 프로와 일반을 비교를 해도 망원 카메라가 나는 굳이 막 없어도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일반 카메라도 2배줌에서는 광학줌 수준 성능으로 거의 올라왔잖아요. 이제 그 애플의 이미지 처리 프로세싱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정도는 뭐 이제 거뜬하게 광학줌 수준으로 찍어주고 여기서 디지털 줌도 10배 줌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초광각도 되고 그래서 이제 싱글 카메라가 들어간 16E 모델이나 아이폰 에어 모델이랑은 확실히 다르게 충분한 카메라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피커. 이 스피커가 사실 갤럭시 모델에서는 울트라랑 일반 모델이 차이가 체감이 많이 되거든요. 프로 모델이랑 스피커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프로 모델 먼저 들어보자. 너무 차이가 없는데요? 너무 똑같은데요? 프로랑 일반이랑 스피커가 거의 똑같아요. 이건 오히려 프로 모델이 좀 더 힘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일반 모델이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전작 일반도 한번 들어볼게요. 얘랑도 거의 비슷하네. 16 일반이랑도 막 큰 차이는 없는데 제가 듣기에는 분리감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렇게 막 일반적인 분들이 들으시기에 별로 막 차이를 느낄 정도는 아니고 그냥 제가 하도 이제 사운드를 온갖 걸 다 듣고 다니니까 이런 그냥 분리감 살짝 좋아진 거 막 이런 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요 정도의 차이고 사실 프로랑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스피커가 뭐 급 차이가 난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17 일반이 프로가 될 수 없는 부분들도 한번 짚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망원 카메라가 확실히 부재한다는 거는 17 프로와 일반에서는 이 카메라의 차이가 좀 크기는 해요. 17 프로가 이제 아주 칼을 갈았죠? 망원을 800광학줌까지 탑재를 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해봤을 때도 이 5배 이상의 거리에서도 진짜 선명한 사진을 뽑아주고 심지어 망원 카메라 해상도가 4800만 화소까지 올라갔다 보니까 진짜 나는 망원 카메라를 잘 써, 많이 쓸 거야 하시는 분들은 사실 망원 카메라 하나만으로도 프로를 선택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치만 일반적으로 4배 이상의 망원을 쓰냐? 4배가 어느 정도냐? 4배 망원 줌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서 이런 느낌입니다. 1배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4배 망원 요렇게인데 이 정도 이제 거리감의 사진들을 찍는다 하시면은 망원 카메라가 필요하실 수 있죠. 두 번째로 전문가들을 위한 기능이 프로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레스 코덱을 쓸 수 있다거나 특히 이번에 새롭게 프로레스 로우 코덱을 쓸 수 있게 됐잖아요. 진짜 나는 이 코덱 이름만 들어도 이걸 왜 써야 되는지 알아. 이런 분들은 메리트를 느끼시겠죠. 하지만 프로레스 로우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은 이제 대부분 아마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영상 제작자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 중에서도 완전 고품질의 영상과 사진을 하시는 분들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프로 모델이 메리트가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좀 더 나은 발열 관리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프로 모델이 전체 프레임을 단조 알루미늄으로 만든 건 가벼운 무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보다도 그동안 15% 16%에서 잡지 못했던 발열 문제를 잡기 위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부분이 아마 컸을 텐데 그 정도로 이제 17 프로에서는 더 나은 성능을 위해서 뭔가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런 카메라 선 부분을 더 두껍게 만들고 더 최적을 늘려가지고 방열을 할 수 있는 몸집도 키우고 알루미늄으로 열 확산도 더 개선을 하고 이 안에다가 아이폰 모델 최초로 베이퍼 챔버도 넣고 이러면서 발열에 더 신경을 쓸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뭐 성능이나 발열 관리에서 일반과 프로를 비교하면 여전히 프로가 우세하다. 그리고 제가 실물을 샅샅이 살펴보다가 발견한 건데 디스플레이가 일반과 프로가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도 실제 눈으로 봤을 때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저는 되게 의외였는데 프로와 일반에서 디스플레이 설정을 동일하게 해놓고 같은 화면을 켜놓고 봤을 때 위에서 봐도 약간 색감이 다르지 않나요? 카메라에서는 이쪽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이고 이쪽이 조금 더 차가운 느낌이 아마 드실 거예요. 실제로 눈으로 보면은 일반이 조금 초록빛이 도는 그런 화면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걸까? 근데 정면으로 보면은 이 정도 차이인데 이거를 이 정도 대각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더 심해요. 이 화면 밝기도 둘 다 최대로 해볼게요. 차이가 보이시죠? 이게 시야각의 차이인 거예요. 사용을 할 때도 뭔가 이렇게 볼 때도 있잖아요. 핸드폰을 약간 눕혀놓고 이렇게 사선으로. 그럴 때 프로는 좀 더 시원시원하게 보이는 느낌이라면 일반은 약간 더 어두워진 느낌으로 보이는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또 아까 반사 방지 코팅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같은 조명을 반사를 시키는 건데도 반사 색감이 약간 다르죠. 프로는 좀 더 초록빛깔로 반사가 되고 일반은 약간 화이트 돌게 반사가 됩니다. 반사 방지 코팅이 똑같이 들어간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실물로 보니까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17 시리즈 중에서는 프로와 일반 모델 그리고 일부 다른 아이폰 모델에서도 셀룰러 통신 이슈가 발생했죠. 통신할 때 속도가 저하되거나 통신이 간헐적으로 끊긴다는 건데요. 여기에 블루투스 끊긴 문제까지 저는 아직 사용하면서 관련 이슈를 직접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최근 iOS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린 제 커뮤니티 글을 보니까 댓글에 관련 이슈를 겪었던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17 시리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또 아이폰 전작들에서도 꽤 벌어지는 일들인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iOS 26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애플도 해당 이슈를 인지하고 iOS 업데이트를 곧바로 내놨는데 그럼에도 아직 확실하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 듯해요. 확실히 이번 iOS 26이 버그도 많고 많이 불안정한 것이 사실로 보입니다. 베타 공개한 지 벌써 4개월가량 지났고 또 정식 버전까지 풀린 시점인데도 아직까지 iOS에 이런 이슈가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 애플이 좀 더 확실하게 버그를 해결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자, 그래서 17 일반을 살까 말까 아직도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쉽게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일단은 17 일반이 최고
최고의 선택지가 되실 만한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망원 카메라가 굳이 필요 없다. 그런 분들이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16%나 17%로 가기에는 굳이라는 생각도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16%도 17 일반보다 무겁기도 하고 또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작 프로까지도 고려했을 때 굳이 이제 프로로 갈 필요 없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번 17 일반은 정말 최고의 선택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어떤 모델부터 넘어가도 괜찮냐? 15%에서 17 일반은 아직 조금 더 버텨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내년도에 일반 모델에서 한 번쯤 폼팩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진짜 딱 넘어와도 되는 기점은 15 일반과 14%부터. 이제 거기서부터는 정말 저는 넘어오면 무조건 만족할 수밖에 없는, 이 이하 모델들은 당연히 만족할 수밖에 없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준으로 처음에 삼았던 게 14%였는데 14% 쓰시다가 이번에 아이폰 에어로 넘어가고 만족하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사실 좀 마무리를 하자면 제가 이번 아이폰 17 모델들을 일반, 에어, 프로까지 다 사서 사용을 해봤지만 저는 17 일반에 정말 손이 안 가더라고요. 이유는 매년 일반도 쓰고 프로도 쓰고 하고 있지만 굳이 손이 안 가는 이유가 전작이랑 너무 똑같아요. 폼팩터가. 그러니까 뭐 진짜 사용할 때는 이 정도 가벼운 무게에서 120Hz 화면 주사율도 쓸 수 있고, 이런 게 한 번 사서 몇 년씩 쓰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의미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소비자분들 대상으로 생각했을 때 추천을 드리는 모델인 거지, 저처럼 매년 모델을 바꾼다고 하시는 분이라면 이 폼팩터 너무 질리지 않나요? 이제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더 얇아졌거나 뭐 진짜 가벼워졌거나 아니면 색깔이 너무 예쁘게 나왔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일반 모델은 별로 손이 안 가고 프로와 에어 중에서 이제 계속 사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에어가 역시나 좀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이 넓은 화면으로 아이폰의 생태계를 쓸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고, 심지어 너무 가볍고 얇다 보니까 한 손에 이렇게 쏙 감겨요. 이게 너무 좋아. 그래서 타자를 치거나 할 때도 이렇게 그냥 착 감긴 느낌으로 쓸 수도 있고. 근데 카메라가 하나고 시네마틱이 안 되고, 그래서 영원히 고민 중입니다. 프로를 써야 되나 에어를 써야 되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17 일반을 저는 쓰느니 차라리 갤럭시 플립을 쓴다거나 아니면 프로 대신에 폴드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이번 아이폰 17 모델들은 각자 사용자의 니즈에 맞는 모델들로 구성을 한 것 같아요. 진짜 가벼운 휴대성과 감성이 중요한 사람, 진짜 최고 사양의 발열 관리가 중요한 사람, 모든 합리적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밸런스 있는 모델,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장에 있는 다양한 스마트폰을 사용해보고 리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애플이 이 3개, 여기에다 프로 맥스까지 4개의 모델들끼리는 서로 뭐 경쟁하면서 뭐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니 전작보다 좋아졌느니 할 수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지금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폼팩터나 뭔가 하드웨어가 가지는 매력이 이번 시리즈에서는 확실히 반감된 모습으로 좀 보여졌고 재미없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은 17 일반을 사야겠다고 마음의 결정이 섰는지, 혹은 이미 사서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후기들도 많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뭔가 하나를 골라가지고 장기 사용 후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이!